채널에서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다룬 영상들을 나름 많이 만들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실종들, 누군가에 의한 것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어난 일들도 있었죠. 그만큼 밝혀지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플로리다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운전하고 들어가다 보면 작은 마을인 오데사 근처에 체서피크베이 드라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이앤 루이스가 계신 그 마을에서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밝은 사람으로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활동적이기도 한 사람으로 캠핑, 낚시, 보트, 음악 듣기를 즐겨하는 열정적인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밝던 그녀가 1988년 30살 무렵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며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다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대가 무얼 하겠습니까? 다이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들과 술에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1991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다이앤이 점점 바뀌게 되며 보였던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이앤은 동생과 함께 허드슨에서 잠시간 머물게 됩니다. 1998년 4월 10일 오전 11시. 나 병원 다녀올게. 그날은 그녀의 진료가 있던 날이었고 동생에게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다이앤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다이앤 돌아왔어? 다이앤과 인사를 나눈 뒤 동생도 일을 보러 나갔다가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다이앤을 찾았지만 집에선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40살의 다이앤은 실종 2주 전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소에 입원해 있다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이앤은 종종 이렇게 사라지고는 했었고 금방 돌아왔었습니다. 헌데 이번 그녀의 실종은 이전과는 느낌이 좀 달랐고 그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목격이 있었습니다. 다이앤이 사라진 그날 집에서 4km에서 5km 떨어진 펍에서 목격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그녀는 차가 없는 상태였기에 친구들과 있었거나 혼자 히치하이킹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텐더에 따르면 다이앤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기에 음료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으로 아무래도 주문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겠죠. 다음 날 오후 4시에 US 19 국도에서 걷고 있는 다이앤이 목격됩니다. 11일에서 14일, 그 사이 어느 날 국도변에 있는 코랄 샌즈 모텔과 메릴랜드 애미뉴에서도 목격됐습니다. 14일, 그녀는 한 호텔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의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는데 도와줘, 내보내줘. 그리고 누군가 수화기를 뺏으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끊기기 직전 이리 내놔! 라는 소리가 들리며 끊겼습니다. 경찰들은 이 전화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발신자가 스타라이트라는 이름의 사업체로 오데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데사에는 이런 이름의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4월 15일, 일하러 가던 한 여성이 US 19 국도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야? 장난감이겠지? 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대로 지나치고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자기야, 오늘 나 일하러 가다가 국도변에서 이상한 거 봤잖아. 그날 밤 늦게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남자친구와 그녀는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고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낮에 여자친구가 본 것을 목격했습니다. 법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일전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이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부터 18일 그 사이 어느 날 채서 피크베이 드라이브에 있는 다이앤의 집에 누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며 무엇을 가져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이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쩌면 범인이 다이앤과 어울리던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4월 18일 동생 데보라가 일하던 편의점 매니저가 가게 뒤편에 있는 냉동실 안에서 비닐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아주 깔끔하게 접힌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매니저는 그것을 데보라에게 보여주는데 다이앤의 옷들과 같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 편의점은 다이앤의 집에서 북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수상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그녀의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 2년이 지납니다. 2000년 11월 24일 템파베이 타임즈 일면에 그녀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참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다이앤의 오빠의 여자친구가 편의점 K에 들립니다. 그녀는 복권 카운터에서 지퍼백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위에는 검은색 펜으로 다이앤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블랙 아이라이너, 향수 한 병, 분홍색 립스틱, 치약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가방을 보여주고 그것이 다이앤의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이앤이 사라지기 몇 주 전에 치료시설에서 받은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 이 편의점을 고른 걸까요? 이 편의점이 있던 위치가 다이앤이 평상시에 자주 들렀던 동네에 있던 것이며 또 그 동네에서 전에 그녀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 편의점에서 그 지퍼백을 올려두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다이앤의 지인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었던 것일까요? 용의자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리 로버트 에버스는 여자친구와 1997년 코랄 샌즈 모텔을 샀습니다. 그는 뒤편에 이동식 주택을 놓고 살며 모텔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에겐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만 어째서인지 경찰은 왜 그를 용의자로 보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다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치료시설에 있었다가 퇴원을 했는데 어머니나 어떤 사람들은 다이앤이 너무 일찍 시설에서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녀가 모든 것을 견디기엔 아직 부족했고 견디지 못한 다이앤이 차를 얻어 타고 펍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녀의 병이 재발되었고 이상행동을 보이다 펍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 뒤로 다시 차를 얻어 타고는 국도변에 있는 코랄 샌즈 모텔에서 목격이 되었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 차를 얻어 탑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돌변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옷가지가 동생이 일하던 편의점 냉동실에서 발견된 것도 그녀가 자주 다니던 동네에서 다이앤의 지퍼백이 발견된 것도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아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그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녀를 닮은 사람을 보셨다면 2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나섰다가 사라진 그녀. 그 후 이곳 저곳에서 신출귀몰하며 목격되었지만 결국 행방이 묘연해진 그날의 미스터리. 다이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